늦봄과 초여름 사이 낫달맞이와 찔레꽃이 피었다. 아파트 숲 건너편 백석저수지 가는 길에 햇살이 뜨겁다. 백석저수지는 1960년 이곳 주민이었던 고 김옥동 씨를 중심으로 전미동과 호성동의 주민 120여 명이 십시일반으로 건설한 민간주도 농업용 저수지다. 유역 면적이 1만 헥타르이고 관계 면적만도 400여 헥타르에 달한다. 백석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던 백석봉이 있었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6.25 한국전쟁 이후 사무사단이 자리 잡으면서 백석봉이 사라지고 민간인 접근이 통제되었다. 오랫동안 군사지역으로 묶여있어 자연 생태계가 보존되었고 원시름에서 볼 수 있는 미루나무 같은 키 큰 나무 수종과 식물 다양성이 살아있다. 저수지를 끼고 있는 수변로엔 밤나무와 왕버들이 군락지가 있고 겨울철엔 철새가 날아와 한계절을 나고 간다. 최근엔 멸종 위기종인 큰 기러기와 큰 고니의 서식지로 확인되기도 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정도 자라려면 30년 이상을 이런 수종이 유지가 돼야 돼요. 이런 수변부가.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이제 뿌리가 벌써 자랐잖아요. 이 상시 물이 들어왔었던 부분이고 자주 물이 들어왔었고 이 경계부도 보면은 이 뚜렷한 경계부가 있잖아요. 여기까지도 물이 자주 들어왔던 흔적들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뿌리도 자라고 이러다가 다시 물이 들어오면 이게 뿌리들이 또 다시 살아요. 그래서 물이 빠졌다가 들어왔다 하는데 이런 어떤 습지에서 아주 잘 자랄 수 있는 버드나무죠. 우리 저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저쪽 가보시면 물이 더 있는 곳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도 물이 차고 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계부를 이제 경작을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도 한 30년 이상 경작을 하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보다 한 1m 정도 낮잖아요. 이곳 보시면 이 백석저수지의 생물 다양성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장소는 상당히 보존을 해야 되고 현재 저수지 앞에는 에코시티 2단계 초고층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생태숲 코앞까지 밀고 들어온 개발은 이뿐만 아니다. 전주시와 농어촌 공사가 백석저수지에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인데 주차 공간과 잔디 광장,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수변 테크길과 테라스 같은 인위적 시설들이 대거 들어설 예정이다. 수십 년 비무장지대로 남아있던 백석저수지와 원시숲이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백석제 주변 사유지에 카페와 같은 시설이 계속 들어서고 있어 도심 속 철새 도래지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염려를 낳고 있다. 그 오랜 세월을 무수한 생명이 들고 났을 이 숲과 그 속의 생명들이 인간 중심의 개발로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 오동필 철새 전문 탐조가와 함께 백석저수지를 찾았다. 그 백석저수지가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지금 보시면 뭐 제가 얘기 들었던 큰고니도 오고, 물론 오늘도 봤지만 고란이라든지 보통은 야생에서 항상 이런 것들이 자연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친숙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버드나무 군락지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 버드나무 군락지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런 장소는 함부로 손을 대거나 이러면 안 되는 장소고, 더군다나 겨울철에 큰고니나 멸종위기종이 이렇게 오는 장소는 사람들이 그 산책로 주변을 너무 가깝게 가게 되면 오질 않아요. 그래서 큰고니가 올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이런 수변부가 안정되게 유지됐기 때문에 그 뒷 배경을 갖고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 산책로를 강제히 그 수변부로 가까이 붙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곤이라도 오진 않겠죠. 왜?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멸종위기종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떼어내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무차별로 개발하게 되죠. 지금에 있는 생물들이 20년, 30년 후에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없으니까 개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발의 시작을 보면 핵심적인 나무 수종이나 이런 것들 간벌을 해요. 간벌을 하고 산책로 개설을 처음에는 작게 했다가 좀 크게 하고, 데크 하나 뭐 예를 들면은 데크만 살짝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시설물도 세워놓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끊임없이 오는데, 이 백석저수지는 이것을 사람들한테 꾸준히 향유시키려면 이런 어떤 경관을 얼마나 보존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너무 좋습니다. 이 버드나무 군락지가요, 진짜 백석저수지의 보물이네요. 네. 이미 시작된 백석저수지 개발로 길이 나고 나무가 베어지고 숲의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 오랜 가뭄으로 꽃을 피우지 못한 들꽃 하나에도 생명의 존엄이 있다. 사람들의 걸음이 잦아질수록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가벼워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해질 무렵 백석저수지는 노을 맛집이다. 저 멀리서부터 서서히 물들어오는 붉은 빛은 오늘 하루도 수고했노라는 위로의 몸짓이자 또 다른 우주를 내어주기 위한 쉼이다.
백석저수지 건너편 사뭇 다른 풍경을 하고 있는 에코시티 세병호를 찾았다. 이곳은 도심 속 생태공원이자 전주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세병호는 1955년 강원도 화천에서 이전한 제3호 향토보병사단이 2013년까지 있었던 자리다. 사단본부가 임실군으로 이전하면서 세병호 주변의 고목들을 보존해 호수공원을 만들었다. 지금은 세병호를 중심으로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공원을 둘러싸고 있고 또 넓은 잔디밭이 있어 마치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이국적인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는 시민들을 위한 공연 무대와 장터와 같은 다양한 행사가 열리곤 했다. 저는 지금 세병호에 나와 있는데요. 주위에 모두 아파트 건물로 둘러싸여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도 있고 친구하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반려견과 산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도심은 팽창해지면서 이러한 녹지 공간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런 녹지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자연 공간으로 인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더워지는 이 날씨에 열섬 효과를 막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는 이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이 자연을 즐기면서도 반대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고 함께 관리해야 되는 곳인데 우리 한 사람만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병호의 그림자로 내려앉은 아파트 숲은 이질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공존해 왔다는 듯이 서로를 간섭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에 서 있다. 호수에 이른 바람 한 점도 그림이 되는 곳이다. 어디서 오셨어요? 요 세병호 요 에코단지 살고 있어요. 에코시티에. 그래요? 그럼 여기 세병호 여기 공원에 자주 나오시나요? 예,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일주일에 뭐 한 서너 번 정도 나오니까요. 아. 네, 자주 나오죠. 그럼 이 도심 속에 이러한 공간들, 자연 녹지 공간들이 많지 않는데 여기 오시면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렇죠. 이 에코시티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단지 내에 이렇게 호수도 있고 나무도 많고 또 산책로가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운동도 하고 네. 아주 좋습니다. 여기 계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예, 뭐 딱히 뭐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살았는데 네. 아직까지 뭐 불편한 점은 못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에코시티 경우는 세병호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어떤 메리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어떻게 그 도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그렇죠. 다른 데도 살아봤지만 네. 지금은 어차피 이제 우리 지금 현대에는 네. 이렇게 공원을 끼고 산책로라든가 자연 환경하고 네. 우리가 흔히 그린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러한 이 조성이 좀 잘 돼 있어요. 이런 데 사는 곳이 훨씬 공간이 좋죠. 살아가는데. 네. 그럼 여기 같이 세병호를 같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그런 게 있나요? 여기 좀 산책하면서 종종 네. 이제 반려견들을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산책들을 같이 하잖아요. 그건 되게 그런 분들이
그 반려견들이 이제 오물을 좀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깔끔히 깨끗이 좀 잘 치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어차피 우리가 공동생활이니까 서로에게 뭐 피해 주지 않고 그게 좀 그걸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평소에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네. 그래요? 여기 새벽모에 자주 나오시나요? 자주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한 달에 그래요? 한 번. 그럼 여기 오면 어떤 느낌이세요? 좀 쉬고 간다는 느낌이요. 아, 네, 그래요? 바람도 맞고 하면서.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많은데 여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점을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좋은 점? 여기에 좋은 점? 좋은 점은 그냥 이렇게 분위기, 사람들 분위기가 다 그냥 좀 평화롭고 네,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불편한 점이나 좀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글쎄요, 불편한 점은 아직 느낀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늘이요? 여기 피크닉 할 때 그늘.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피크닉을 할 때가 많이 없어서, 전주에 많이 없어서 여기가 그냥 사실 뭐 입장료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무난하게 와서 하기 좋은 것 같아요. 뭐 앞에 막 뭐 사가지고 오기도 좋고 그 상점도 많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편하게 오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렇구나. 네, 사진도 찍고 예쁘고 이러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금빛소리 저희 색소폰 봉사단은 구성원이 한 30여 명 가까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내부 공간에서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원래 한 번씩 계속 공연을 하다가 이제 처음 2년 만에 처음으로 야외로 나왔어요. 그래서 5월, 6월은 이런 넓은 세병호 공간에서 공연을 하고요. 다음 이제 더운 날씨에 7, 8, 9는 건지산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저희가 야외 공연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매주 셋째 주 토요일 3시에 원래 시작을 하는데 오늘 좀 날씨가 더운 관계로 4시에 시작을 했습니다.